이거 뭐야? 이거 좀 재밌게. 알았어. 다시,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에스프레소. 정복기! 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 네. 파트 1 추출량에 관해서 했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오호. 파트 2 와. 실습을 재밌겠다. 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파트 2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지난 시간에 이론을 꼭 보신 분들만 한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신 분들은 볼 자격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봐주시면 항상 늘 감사하죠. 네. 꼭 그렇게 날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요? 아니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왜냐면은 그래야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 2에서 다룰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제 그 에스프레소를 뽑는데 그 단계별로 나올 수 있는 맛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농도 뭐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센서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면서 추출량으로만 변수를 조절을 해서 이제 커피 맛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로 머신 옆에 있으니까요. 바로 가시죠. 뾰로롱 할까? 하지마. 아니요. 알았어. 자, 그럼 일단 먼저 한번 실습에 앞서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추출해 보실 건가요? 저번 저희가 파트 1 때 일리의 법칙 그래프를 약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내용이 커피는 구간별로 나올 수 있는 성분들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추출 실습에서는 커피 에스프레소 한 잔을 뽑을 건데 한쪽 샷에서는 전체 양을 다 똑같이 받을 거고 네. 그 한쪽에서는 10초씩 끊어가면서 에스프레소 샷들을 받아볼 거예요. 그러면 10초마다 이제 잔을 바꿔가면서 네네네.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한쪽은 쭉 받아준다. 오늘 사용될 커피는 어떤 건가요? 오늘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라는 커피예요. 네. 그래서 배전도 색도값 같은 경우에는 아그트론 넘버로 했을 때 53에서 54 정도? 그래서 중배전의 원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약간 중배전인데 좀 중강배전에 가까운 색도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공 방식은 뭐 내추럴인가요? 워시드인가요? 워시드 가공 방식이라서 네네. 조금, 근데 요즘은 좀 가공 방식에 따라 올 수 있는 맛의 그런 차이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맛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좀 산미가 좀 강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원두 커피를 먹었을 때 조금 클린한 느낌들이 강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향미군들은 약간 시트러스하고 얼그레이한 향들이 강한 커피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퓨전 포함 10초인가요? 네. 추출을 하게 됐는데, 네. 왜 그 보이는 에스프레소가 처음에는 에스프레소 양이 좀 적고 뒤로 갈수록 에스프레소 양이 많은가요? 시간은 동일한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첫 구간에서는 물의 성분보다는 커피의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추출이 되는데 물의 통과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고, 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커피의 성분들보다는 물에 나오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추출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서 에스프레소의 양은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에스프레소에서 나오는 추출되는 물의 양과 속도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커피의 성분들의 이제 존재 유무에 따라서 추출되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동시간 시간 대비 같은 10초긴 하지만 추출량이 변할 수 있다는 점 꼭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처음 추출되는 구간의 커피의 농도는 굉장히 진하겠네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매니저님께서
센서리 테스트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과 동일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한 거 먼저 먹을게요. 아, 후반 구간. 네. 일단 맛이 어떤 맛이 좀 지배적인가요? 쓴맛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아, 쓴맛이 굉장히 네. 지배적인가요? 네,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농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연해요. 아, 거의 뭐 아메리카노 좀 맞아요.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래서 되게 쓴 아메리카노 먹는 느낌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테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 나죠? 확실히 두 번째 구간은 어느 정도 단맛들도 있어서 네네. 쓴맛들이 조금 덜 강하게 느껴지고 네, 후반보다는 농도들도 어느 정도 채워지는 느낌이. 약간 기본 에스프레소 느낌, 네, 보편적인 맞아요. 에스프레소 느낌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뭐 신맛과 쓴맛 사이의 중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신맛과 약간의 쓴맛은 존재하지만 지배적인 건 단맛이다. 네. 그럼 마지막이 아니죠. 첫 번째, 첫 구간. 표정을 집중해 주세요, 다들. 벌칙인가요? 네, 일그러지고 있고요. 뒤로 갈수록. 와, 어떤가요? 신맛이 지배적이고 네. 농도들도 되게 진해요. 아, 농도가 엄청 진하다. 네, 그리고 되게 올리한 느낌들이 두 구간에 비해서는 제일 강하고. 일단은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구간은 맛은 신맛이 지배적이고 농도는 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단맛이 지배적이고 농도는 중간 정도. 그럼 세 번째 구간은 쓴맛이 지배적이고 농도는 제일 연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쪽 스파웃에서는 그냥 연속적으로 받았었잖아요. 네. 그 에스프레소는 맛의 테이스팅이 어떤지 한번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맛을 얘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은데. 신맛이랑 단맛이 되게 조화로워요. 그리고 이 후반 구간이 굉장히 썼었잖아요.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섞인 커피에서는 그렇게 쓴맛들이 튀지도 않고. 분명히 이제 성분은 똑같이 녹아 있을 텐데 네. 오히려 이제 상대성에 의해서 산미와 이제 뭐 단맛에 의한 그런 쓴맛이 감춰지는 네. 그런 효과가 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농도도 막 엄청 진하지도 않고 농도는 두 번째 공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농도는 오히려 두 번째 구간과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세 번째가 만났을 때 농도의 밸런스를 두 번째 구간을 맞춰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실습을 꼭 이제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매니저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를 조금 먹어보고 내가 판단을 해봐야지 추출 세팅을 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 완벽하게 받은 에스프레소가 뭐 쓴맛이 너무 지배적으로 나왔을 때는 뭐 한 5에서 10ml 줄여서 추출을 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신맛이 너무 강하고 막 농도가 진하게 나오면은 추출량을 5에서 10ml 늘려가지고 네. 추출 수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세 구간을 나눠서 받아 먹어봐야만 이제 확실하게 본인들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맛이 어떨 때 나타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농도가 진해서 오게 된 추출량이 너무 적어서 오게 되는 신맛인지, 네. 아니면 분쇄도가 너무 굵어서 오게 되는 신맛인지, 아니면 도지향이 너무 적어서 오게 되는 신맛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어느 정도 해봐야지만. 좋습니다. 다음 실습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듣고 윤리의 법칙 다시 할게요. 네네. 그래서 3회차 다시 파트 3.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별로 어떤 맛이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네. 추출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 추출 세팅을 통해서 이제 뭐 추출량이랑 변수만 가지고 네. 한번 조절해 보신다는 얘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제가요? 네네.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